청송 지역 독립운동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청송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의병의 집과 터, 항일의병기념공원 등 독립운동 정신이 담긴 청송의 풍경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대구 수성구와 경주, 포항 등 대구 경북 5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24일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돼 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기정 예산 대비 216억 원 증액된 4조 4,13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 현장 부담 경감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됐습니다. 경주시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잊혀가는 청송 지역 독립운동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청송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의병의 집과 터, 항일의병기념공원 등 독립운동 정신이 담긴 청송의 풍경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896년 3월 청송에서 결성된 의병부대. 심성지가 이끈 청송의진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화전 등 일대에는 항일의병기념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공원 내 충의사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이름 없는 의병 수천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청송 진보를 거점으로 의병 활동을 펼쳤던 이현규 선생은 오누이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성과를 올렸습니다. 독립운동이 펼쳐졌던 오누이지와 화전 등 고화실, 청송객사, 진보향교 등 청송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50여 곳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은 경북의 호국 정신을 알리기 위해 첫 대상으로 청송의 항일투쟁 역사가 담긴 푸른 소나무의 땅 이야기를 출판하고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청송 지역에 작년에 그거를 이제 청송 지역을 대상으로 발간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실린 사진들이 정말 전문 작가분들이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책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진전을 통해서 이 청송 국민들한테 이걸 알리기 위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아서 이 사진전을 개최한 겁니다.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청송의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지켜낸 푸른 소나무의 땅, 청송의 풍경을 직접 찾아보는 계기가 될 이번 전시회는 이달 30일까지 청송군청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1935년도쯤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부산 기장에는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1914년에 만들어 부른 애국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가사만 남아있고 어떻게 불렀는지 음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최근 기장 군민들이 애국의 노래를 재탄생시켰습니다. 무슨 일인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숙한 반주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꿈을 깨세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애국가보다 20여 년 앞서 1914년 기장에서 만들어진 애국의 노래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열망이 담긴 이 가사는 원고지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기장 시민대학 수강생들은 가사만 남아있던 애국의 노래에 음을 붙여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악보까지 만들어서 가사를 다 여기 운율을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애국의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으면서 기장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우돌 선생이 쓴 애국의 노래는 당시 기장 최초의 여학교로 알려진 명정의숙에서 불렸습니다. 명정의숙의 교장이자 기장 광복회 총무로 알려진 박세현 독립운동가의 건국 훈장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1980년대에 첫 공개됐습니다.
공식적인 애국가가 나오기 전 각 지역에서 다양한 가사와 형식의 애국가가 있었지만 기장의 이 노래는 더욱 특별합니다. 1919년 기장 만세 사건에 참여한 명정의숙 여학생 40여 명의 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에서 항일운동에서는 정복을 받아서는 기마침 하는 데가 없었죠. 30년 앞서서 기장에서 독립운동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국에 좀 파급돼서 기장 사람들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로 기장서 불렀다 하는 것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독립운동가 45명을 배출한 기장에 울려 퍼졌던 애국의 노래. 100년이 지난 지금 기장 군민의 목소리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대구 수성구와 경주시 등 대구 경북 5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수성구와 중구, 남구, 경주시와 포항시 등 5개 지역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간을 7월 9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24일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돼 왔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10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나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됩니다.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농촌 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391억 원을 포함해 5년 동안 전체 사업비 65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촌 협약 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자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주시는 건천읍과 현곡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서면과 내남면, 천북면에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곡면 무가지구에는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북 경주하면 떠오르는 것 있으십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천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발굴했다가 유물이 줄줄이 나온 이야기, 그리고 발굴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뉴스토리로 확인해 보시죠. 어머, 이거 산 아니에요? 아니면 높은 언덕처럼 보이는 이 봉분, 바로 1973년에 발굴한 천마총입니다. 올해 발굴 50주년을 맞았는데요. 8개월간 발굴 끝에 이곳에서 유물 11,297점을 발굴했습니다. 국보를 넉 점, 보물을 6점 내놨죠. 가장 큰 봉분은 아니지만 가장 화려한 유물이 나온 것으로 유명한 이 천마총.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빅3로 손꼽는 유물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천마총 금관입니다. 신라 금관의 화려함과 장식성을 대표하는 유물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금어리띠입니다. 신라시대의 금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화려한 장식들도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말다래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보통 출토된 유물 중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무덤이를 붙이는데요. 그래서 금관총, 금명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말다래를 품고 있던 천마총은 어떻게 발굴하게 됐을까요? 이상과 현실이 한데 어우러지며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박정희 정권입니다. 경주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 시내 유적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통치 철학을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 찾으려 했다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박정희 정권은 규모가 큰 황남대총을 먼저 파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1971년, 그러니까 천마총 발굴 2년 전에 충남 공주에서 무령왕릉 발굴이 먼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흑역사라고 부를 만큼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발굴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라 규모가 큰 황남대총 발굴을 미루려고 대안을 찾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천마총으로 시험해보겠다며 시간을 벌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화려한 황금 유물이 줄지어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황금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죠. 천년간 신라의 중심이었던 경주.
이곳에서는 황금뿐 아니라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숨쉬던 사람들의 천년 흔적을 찾아 지금도 계속 발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굴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쪽샘지구를 비롯한 경주 곳곳에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양식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기 위해 미술,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솔과 붓이 1년에 몇 개씩 닳아 없어질 정도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역사의 흔적을 찾습니다. 이 발굴 과정이 끝나면 다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야 되고 버리려고 내놓은 책에서 보물이 나오거나 빨래판으로 쓰던 돌이 비석 일부라고 하니 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사는 곳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대부분 지역이 신축 공사를 진행한다면 먼저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이면 국가가 공사 전에 발굴 인력을 지원한다는 거죠.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내 집, 내 땅인 경우 기관이 강제성을 띌 수 없기에 1년에 한 번씩 관계자가 나와서 팔 생각 없냐며 설득하러 오기도 합니다. 1년에 조금씩 기간이 언제 걸릴지도 모르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여기 그대로 살던 사람들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뭐 하나 쉽게 유지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신기하다라는 감상과 함께 이 유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은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졌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대립 속에 대중수출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 가까이 중국은 한국의 수출 시장 1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4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3%나 감소했습니다. 동북아 국제정서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서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보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무역 적자를 다시 흑자로 바꿀 수 있도록 경제적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216억 원 증액된 4조 4,138억 원으로 편성해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1일 대구로 편입되는 군의지역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의 운영지원비 65억 원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기본 운영비 130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가 많은 품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합니다. 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중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 일명 주식 리딩방을 첫 번째 소비자 피해 예보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판매 방법별로는 전화 권유 판매가 47%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는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